서울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마천루와 끊임없이 꿈틀대는 욕망이 뒤섞인 도시. 넌 불빛이 삶의 그림진 구석들을 가리는 이곳에서 억만장자 김민주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었다. 그는 기술에서 부동산에 이르는 광범위한 사업 영역을 아우르는 민우그룹의 설립자이자 정신적 지주로서 날카로운 통찰력과 냉철하고 단호한 의사결정 능력으로 정평이 나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도시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는 호화로운 집무실에서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그 어떤 수십억 달러짜리 거래보다도 훨씬 더 깊은 개인적인 문제였다. 그것은 그의 유일한 아들 김지훈과 이수진의 결혼이었다. 똑똑하고 유능하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지훈은 민준의 가장 큰 자랑이었다. 그는 재능뿐만 아니라 도덕성까지 겸비한 훌륭한 후계자로 성장했다. 이제 30살이 된 지훈은 사업계에서 명망 있는 가문 출신의 아름답고 재능 있는 젊은 여성 이수진에게서 평생의 사랑을 찾았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수진은 우아한 외모와 높은 학력을 지녔고 민준 앞에서는 항상 공손하고 예의 바른 태도를 보였다. 그녀는 마치 재벌가 며느리의 이상적인 모습 같았다. 그러나 민주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수많은 비즈니스 역경을 헤쳐오며 수많은 사람과 음모를 꿰뚫어 본 그의 직감은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속삭였다. 수지는 너무 완벽해서 비현실적일 정도였다. 그녀의 눈빛은 때때로 냉철한 계산을 스치듯 드러냈고 그녀의 미소는 다소 부자연스러웠으며 지훈에 대한 그녀의 관심은 진정한 사랑보다는 실용적인 면모가 강하게 느껴졌다. 민주는 상류층에서 돈과 지위 때문에 이루어진 수많은 결혼을 목격해왔고 아들이 그런 관계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는 이수진과 그녀의 가족이 지훈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민우그룹의 막대한 자산과 사회적 지위만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했다. 문제는 민준에게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다. 수진의 모든 말과 행동은 교묘하게 위장되어 있었다. 만약 그가 직접적으로 의심을 표명한다면 지훈은 분명 반발할 것이고 심지어 부자 관계에 균열이 생길 수도 있었다. 민주는 젊은 시절의 사랑이 종종 맹목적이라는 것을 이해했고 지훈은 지금 자신의 행복에 푹 빠져 있었다. 그는 아들을 상처 주지 않고 수진의 진심을 확인할 방법이 필요했고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진짜 신분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었다. 며칠 밤낮을 민주는 잠 못 이루고 고민했다. 그는 가장 강력한 경쟁자들과 최악의 금융위기에 직면해 왔지만 이처럼 복잡한 개인적인 문제 앞에서는 처음으로 무력감을 느꼈다. 이 결혼은 지훈의 행복뿐만 아니라 김 가문과 민우그룹 전체의 미래가 걸린 일이었다. 진실하지 못한 아내는 감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자산과 명성에도 헤아릴 수 없는 손실을 초래할 수 있었다. 마침내 그의 머릿속에 대담한 아이디어가 번뜩였다. 미친 계획이었지만 이수진의 진정한 본성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몰랐다. 그는 멀리서 그녀를 조사하거나 탐정을 고용하는 대신 직접 독특한 시험에 뛰어들기로 결심했다. 그는 가난한 노인 폐지를 줍는 할아버지로 변장하여 수진에게 접근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그녀의 반응을 관찰할 것이다. 그때서야 비로소 그는 그녀가 진정으로 자비로운 마음을 가졌는지 아니면 교활한 돈벌이꾼인지 알 수 있을 터였다. 다음날 아침 민주는 20년 넘게 자신을 위해 일해온 충성스럽고 믿음직한 개인 비서 강은지를 불렀다. 은지는 그가 이 미친 계획을 맡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민준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설명하자 은지는 처음에는 매우 놀랐고 심지어 충격을 받았다. 김 회장님 설마 정말 그렇게 하시려는 겁니까? 너무 위험하고 회장님의 신분에 맞지 않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다. 은지, 이게 유일한 방법이야.
난 진실을 알아야 해. 지훈의 행복이 무엇보다 중요해. 만약 수진이 좋은 사람이라면 난 진심으로 그녀를 받아들일 거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난 내 아들을 비극으로부터 보호해야만 해. 은지는 사장님의 눈에서 결의를 보았다. 그녀는 김민준이 일단 마음먹은 일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녀는 침착함을 되찾은 목소리로 물었다. 완벽한 가짜 신분이 필요해. 민주는 머릿속으로 계획을 구상하며 말했다. 70대 정도의 노인 가족 없이 폐지를 주어 생활하는 사람. 이름은 박상철. 임시 거처와 믿을 만한 삶의 이야기가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훈을 포함해 아무도 이 사실을 알아서는 안 돼.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은밀하게 모든 것을 준비하겠습니다. 며칠 동안 민주는 자신의 역할에 대한 준비를 시작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 노숙자들, 폐지 줍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 몇 시간 동안 연구했다. 그는 다큐멘터리를 보고 책을 읽고 심지어 서울의 빈민가에 몰래 가서 관찰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역할이 걷는 방식, 말하는 방식, 눈빛과 몸짓까지 가장 작은 세부 사항까지도 진실되기를 원했다. 그는 또한 자신의 외모를 바꾸기 시작했다. 은지가 찾아낸 분장 전문가의 도움으로 민주는 완전히 변신했다. 그의 피부는 거칠고 주름졌으며 하얗게 센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덥수룩한 수염이 자랐다. 낡고 찢어진 옷과 달아빠진 신발은 폐지 줍는 노인의 모습을 완벽하게 만들어 주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민주는 거의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다. 권위 있고 세련된 남자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지치고 고된 모습이 자리했다. 이 과정은 단순히 외모를 바꾸는 것만이 아니었다. 민주는 심리와 습관까지 바꿔야 했다. 그는 허리를 굽히고 쉰 목소리로 말하는 연습을 했으며 궁핍한 삶을 사는 법을 배웠다. 그는 배고픔, 추위, 그리고 사회의 무관심을 직접 경험했다. 이러한 경험들은 비록 일시적이었지만 그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다. 같은 도시에 살면서도 그는 결코 알지 못했던 세상이었다. 그는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인간의 친절 나눔 그리고 존엄성의 가치를 더욱 깊이 이해하기 시작했다. 은지는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낡은 동네에 작고 허름한 월세방을 마련했다. 그곳은 박 할아버지의 집이 될 것이었다. 그녀는 또한 낡은 손수레, 몇 개의 빈자루, 그리고 폐지 줍는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약간의 잔돈을 준비했다. 모든 것은 박 할아버지를 억만장자 김민준과 연결할 수 있는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준비되었다. 민주는 이 시험이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사회로부터의 경멸 무관심 그리고 심지어 위험에 직면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것이 아들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라고 믿었다. 그는 지훈이 돈과 명성만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자와 결혼하기를 원했다. 결혼식 전 마지막 며칠 동안 민주는 박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역할을 연습하기 시작했다. 그는 몇 시간 동안 무거운 손수레를 밀고 다니며 캔 하나, 종이 조각 하나하나를 주었다. 그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다. 어떤 이는 연민의 눈빛을 보냈고 어떤 이는 경멸의 눈빛을 보냈으며 대부분은 무관심했다. 이것은 그의 결심을 더욱 굳건히 했다. 그는 이수진이 그 무관심한 사람들 중 한 명인지 아니면 더 따뜻한 마음을 가졌는지 알고 싶었다. 결혼식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화려한 청첩장이 발송되었고 눈부신 웨딩드레스가 준비되었으며 결혼식 장소인 그랜드 임페리얼 호텔은 웅장한 행사를 위해 준비를 마쳤다. 서울 상류층이 억만장자 김민준의 아들 결혼식을 손꼽아 기다리는 동안 억만장자 자신은 다른 역할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 역할의 결과는 많은 사람의 삶을 바꿀 것이었다. 민주는 박 할아버지의 허름한 월세방에 있는 낡은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거울에 비친 모습은 늙고 지친 남자였고 깊은 눈에는 수많은 걱정이 담겨 있었다.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이것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시험이었고 그는 진실을 찾는데 어떤 것도 방해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박 할아버지, 아니 김민주는 준비가 되었다. 김민주는 자신의 계획이 단순한 변장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외모 변화를 넘어선 삶의 방식과 사고방식의 완전한 전환을 요구하는 일이었다. 그는 이 시험이 성공하려면 박상철 할아버지라는 인물이 완벽하게 현실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단 한 번의 실수라도 그의 신분을 노출시키고 아들의 행복을 위한 그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었다. 강은지 비서는 민준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했다. 그녀는 서울 외곽의 낡은 주택가에 허름한 월세방을 구했다. 창문은 작고 빛이 잘 들지 않았으며 곰팡이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다. 난방시설은 낡았고 화장실은 공용이었다. 민준의 평소 생활과는 극명한 대비를 이루는 곳이었다. 하지만 민준은 불평 한마디 없이 그곳을 받아들였다. 오히려 그는 이 새로운 환경이 자신의 역할에 몰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가짜 신분 박상철은 은지에 의해 정교하게 만들어졌다. 그는 70대 초반의 홀몸 노인으로 젊은 시절에는 작은 공장에서 일하다가 은퇴 후에는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 폐지를 줍는다는 설정이었다. 가족관계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연락이 끊긴 것으로 처리했다. 이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그를 찾아 나설 사람이 없다는 인상을 주기 위함이었다. 은지는 박상철 명의의 최소한의 은행 계좌와 신분증 그리고 이동통신사 개통까지 완벽하게 처리했다. 모든 서류는 진짜처럼 보였지만 그 뒤에는 민우그룹의 막강한 정보력이 숨어 있었다. 민주는 자신의 외모를 바꾸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전문 분장사와 함께 몇 주 동안 작업했다. 그의 건강하고 탄력 있던 피부는 특수 분장 재료로 인해 주름지고 거칠게 변했다. 얼굴의 주근깨와 검버섯은 실제처럼 정교하게 그려졌다. 머리카락은 하얗게 염색되었고 일부러 헝클어뜨려 관리되지 않은 듯한 느낌을 주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이었다. 민준의 눈은 평소 날카롭고 자신감 넘치는 빛을 발했지만 박상철의 눈은 세상의 풍파를 겪으며 지쳐 보이고 때로는 체념한 듯한 빛을 띄어야 했다. 그는 거울 앞에서 몇 시간씩 연습하며 눈빛을 바꾸는 훈련을 했다. 옷가림 역시 중요했다. 은지는 헌옷 수거함에서 가져온 듯한 낡고 해진 옷들을 구해왔다. 땀에 절고 얼룩진 셔츠 무릎이 늘어난 바지, 그리고 밑창이 닳아 너덜너덜한 운동화. 민주는 이 옷들을 입고 거리를 걸으며 사람들의 시선을 관찰했다. 사람들은 그를 투명 인간처럼 대하거나 때로는 불쌍하다는 듯한 눈빛을 보냈지만 그 누구도 그가 김민준 회장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이 익명성은 그에게 일종의 자유를 주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신분과 부의 무게에서 벗어나 순수한 인간 대 인간으로 세상을 마주할 수 있었다. 역할에 몰입하기 위해 민주는 폐지 줍는 노인들의 일상을 직접 경험하기 시작했다. 그는 새벽 일찍 일어나 손수레를 끌고 동네를 돌았다. 버려진 종이박스, 플라스틱 병, 캔 등을 찾아다녔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이 일에 익숙해졌다. 그는 폐지를 줍는 과정에서 다른 폐지 수집가들과 마주치기도 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무관심하거나 때로는 경쟁적인 시선을 보냈다. 하지만 가끔은 작은 도움을 주고받기도 했다. 예를 들어 무거운 박스를 함께 옮겨주거나 좋은 폐지 수거 장소를 알려주는 식이었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민주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봤는지 깨달았다. 그는 부와 권력의 정점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며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피상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들의 고통과 희망, 그리고 작은 행복을 직접 느끼고 있었다.
그는 폐지 한 장 캔 하나가 그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의미인지 알게 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라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자 하루하루를 버티게 하는 희망이었다. 민주는 폐지를 주우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다. 자신과 같은 처지의 노인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 혹은 귀찮아하며 피하는 사람들. 그는 이 모든 반응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자신의 역할에 반영했다. 그는 노인들의 말투 몸짓, 그리고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흡수했다. 그는 더 이상 김민준 회장이 아니었다. 그는 박상철 할아버지였다. 특히 그는 폐지를 팔러 고물상에 들렀을 때의 경험을 잊을 수 없었다. 고물상 주인은 그를 하찮게 여기며 무게를 속이려 하거나 푼돈을 던져주듯 건네는 경우가 많았다. 민주는 평소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욕이었지만 박상철의 모습으로는 그 모든 것을 묵묵히 견뎌야 했다. 그는 이러한 순간들이 수진을 시험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가 자신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것이 바로 그녀의 진정한 인성을 보여줄 것이었다. 민주는 또한 자신의 건강 상태를 일부러 나쁘게 보이도록 연기했다. 그는 종종 기침을 하거나 허리를 부여잡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사람들이 그를 더욱 불쌍하고 약한 존재로 인식하게 만들어 수진의 반응을 더욱 극명하게 드러내기 위함이었다. 그는 자신의 영의가 완벽해야만 수진의 가면을 벗겨낼 수 있다고 믿었다. 은지는 민준의 변장을 보고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민준이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준비할 줄은 몰랐다. 회장님, 정말 놀랍습니다. 아무도 회장님을 알아보지 못할 겁니다. 민준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게 목표니까. 이제 중요한 건 이수진의 진짜 모습을 보는 거야. 그는 결혼식장 주변을 사전 답사하며 박 할아버지로서의 동선을 계획했다. 결혼식은 그랜드 임페리얼 호텔의 가장 화려한 연회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그는 호텔 주변의 골목길 쓰레기 수거장, 그리고 직원 출입구 등을 꼼꼼히 살폈다. 그는 결혼식 당일 자신이 어떤 경로로 호텔에 접근하고 어떤 상황을 연출할지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했다. 그의 계획은 단순히 수진의 친절을 시험하는 것을 넘어섰다. 그는 그녀의 인내심 공감 능력, 그리고 압박 속에서의 태도를 보고 싶었다. 특히 그녀가 자신보다 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중요했다. 민주는 수진이 평소 지훈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과연 진심인지 아니면 민우그룹의 며느리가 되기 위한 연기인지 알고 싶었다. 그는 또한 이 시험이 지훈에게도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만약 수진이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다면 지훈은 사랑하는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진실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에게 더 큰 깨달음을 줄 것이었다. 민주는 아들이 겉모습이나 배경이 아닌 진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하기를 바랐다. 결혼식 날이 다가올수록 민준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다. 그는 아들의 행복을 간절히 바라면서도 동시에 불안감에 시달렸다. 만약 수진이 그의 기대를 저버린다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할까? 결혼을 막아야 할까? 아니면 지훈이 스스로 깨닫도록 기다려야 할까? 그는 아직 답을 찾지 못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는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박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변장한 민주는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았다. 낡은 옷차림과 지친 표정, 그리고 깊어진 눈가의 주름. 그는 이제 완벽하게 박상철이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손수레가 들려 있었고 그의 마음속에는 아들을 향한 깊은 사랑과 진실을 향한 강한 의지가 자리하고 있었다. 그는 이 시험이 단순한 연극이 아니라 자신의 남은 인생을 결정할 중요한 순간임을 알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월세방을 나섰다. 서울의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의 심장은 뜨겁게 뛰고 있었다. 그는 이제 폐지를 줍는 박 할아버지로서 아들의 결혼식장으로 향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박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변신한 김민주는 이제 이수진의 일상에 스며들 준비가 되었다.
그의 목표는 단순히 그녀를 지켜보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다. 특히 그녀가 자신보다 약하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것이 바로 그의 시험의 핵심이었다. 그랜드 임페리얼 호텔은 이수진과 그녀의 가족이 결혼식 준비로 가장 자주 드나드는 곳이었다. 민주는 호텔 주변의 골목길과 뒷문 쓰레기 수거장 근처를 자신의 작업 구역으로 삼았다. 그는 폐지를 줍는 척하며 수진과 그녀의 가족이 호텔을 오가는 모습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그의 낡은 손수레와 허름한 옷차림은 그를 주변 환경에 완벽하게 녹아들게 했다. 아무도 그를 눈여겨보지 않았다. 그는 그저 배경의 일부일 뿐이었다. 처음 며칠 동안은 특별한 일이 없었다. 수진은 항상 화려하고 값비싼 옷차림으로 호텔을 드나들었다. 그녀는 늘씬한 몸매에 우아한 자태를 뽐냈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항상 밝고 상냥한 미소를 지었다. 호텔 직원들은 그녀를 극진히 대했고 그녀 역시 그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예비 며느리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민주는 작은 디테일들을 놓치지 않았다. 어느 날 수진이 호텔 로비에서 웨딩 플래너와 대화하고 있었다. 그녀는 플래너에게 매우 친절하게 대했고 심지어 몇 번 농담을 주고받기도 했다. 그러나 대화가 끝난 후 플래너가 돌아서자마자 수진의 얼굴에는 미묘한 변화가 스쳤다. 방금 전에 밝은 미소는 사라지고 무표정한 얼굴에 약간의 짜증이 엿보였다. 그것은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민준의 날카로운 눈에는 포착되었다. 그는 그것이 진심이 아닌 계산된 친절의 흔적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또 다른 날 민준은 호텔 뒷문 근처에서 폐지를 줍고 있었다. 그때 수진의 어머니가 호텔 직원을 심하게 질책하는 소리가 들렸다. 직원이 실수로 서류를 떨어뜨렸는데 수진의 어머니는 그에게 큰 소리로 화를 내며 무능하다고 비난했다. 직원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그녀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민주는 수진의 어머니가 평소에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을 몇 번 목격했다. 그녀는 자신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거리낌 없이 무례하게 행동했다. 민주는 수진이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랐다는 사실이 그녀의 인성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결혼식을 며칠 앞두고 찾아왔다. 수진은 친구들과 함께 호텔 레스토랑에서 브런치를 즐기고 있었다. 민주는 레스토랑 옆 골목에서 폐지를 정리하고 있었고 레스토랑의 큰 유리창을 통해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 수진은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때 한 웨이터가 실수로 그녀의 블라우스에 물을 쏟았다. 웨이터는 즉시 당황하며 연신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 수진의 친구들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민주는 수진의 반응을 숨죽이며 지켜봤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는 천천히 눈을 뜨고 웨이터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사라지고 차가운 표정이 떠올랐다. 지금 뭐 하는 거죠? 수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 이 블라우스 이태리에서 직접 공수해온 명품이에요. 당신이 이걸 어떻게 배상할 건데요? 웨이터는 더욱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했다. 죄송합니다, 손님. 제가 세탁비를 변상해 드리겠습니다. 세탁비인 수지는 비웃듯이 말했다. 이게 단순한 세탁으로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당신 같은 사람이 이런 옷의 가치를 알기나 하겠어요. 그녀의 친구들은 옆에서 눈치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수지는 웨이터를 노려보며 말했다. 당신 때문에 내 기분 다 망쳤어요. 당장 매니저 불러요. 그리고 당신은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세요. 웨이터는 얼굴이 창백해진 채 고개를 숙이고 매니저를 부르러 갔다. 민주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깊은 실망감을 느꼈다.
수지는 평소 지훈에게 보여주던 상냥하고 친절한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그녀는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는 가차없이 잔인하고 오만했다. 그녀의 눈에는 웨이터의 실수에 대한 이해나 공감 대신 오직 자신의 피해와 분노만이 가득했다. 이 사건은 민준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었다. 이수진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었다. 그녀의 친절은 지위와 이익을 위한 영이었고 그녀의 진정한 본성은 차갑고 오만했다. 그녀는 민우그룹의 며느리가 될 자격이 없었다. 민주는 그날 밤 월세방으로 돌아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이수진의 행동에 대한 보고서를 은지에게 보냈다. 은지 역시 민준의 관찰 결과에 충격을 받았다. 회장님 정말 놀랍습니다. 그렇게 완벽해 보이던 사람이 완벽함은 때로는 가장 큰 위장술이 될 수 있지. 민준은 씁쓸하게 말했다. 이제 내 계획을 실행할 때가 된 것 같군. 그는 결혼식 당일의 구체적인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했다. 그는 결혼식장에 박 할아버지로서 나타나 이수진의 인성을 마지막으로 시험할 것이었다. 그는 단순히 그녀의 친절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 그녀가 극한의 압박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 보고 싶었다. 그녀가 자신의 명성과 사회적 지위가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과연 인간적인 면모를 보일 수 있을까? 민주는 자신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음을 깨달았다. 그는 단순히 폐지를 줍는 노인이 아니라 이수진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낼 촉매제가 되어야 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결혼식 분위기를 망치고 아들을 당황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진실을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믿었다. 지훈이 잘못된 사람과 결혼하여 평생을 불행하게 사는 것보다는 잠시의 고통을 겪더라도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그는 박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호텔 주변을 계속 배회했다. 그는 호텔 직원들의 동선 경비 시스템, 그리고 결혼식 당일 예상되는 혼잡도를 파악했다. 그는 자신의 등장이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디테일을 계산했다. 그는 자신이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야 가장 극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고민했다. 민주는 또한 이 시험이 이수진뿐만 아니라 그녀의 가족에게도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부모 역시 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들의 반응 또한 그들의 인성을 보여줄 것이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이수진이라는 인물과 그녀의 가족을 완벽하게 평가할 계획이었다. 결혼식 전날 밤 민주는 월세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들을 향한 걱정과 동시에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이 내일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낡은 손수레를 바라보았다. 이 손수레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폐지 줍는 노인으로 변장하는 데 필요한 소품이자 동시에 그를 진실로 이끌어줄 무기였다. 그는 이 손수레를 끌고 내일 아들의 결혼식장으로 향할 것이었다. 새벽이 되자 민주는 조용히 월세방을 나섰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서울의 거리는 고요했다. 그는 익숙한 듯 손수레를 끌고 호텔 방향으로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다. 그는 이제 박상철 할아버지로서 아들의 행복을 위한 마지막 시험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진실을 향한 열망만이 가득했다. 결혼식 당일 아침 그랜드 임페리얼 호텔은 평소보다 훨씬 더 활기찬 분위기였다. 호텔 정문에는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들어섰고 화려하게 차려입은 하객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다. 민우그룹의 김지훈 상무와 재벌가 이수진의 결혼식은 그 자체로 서울 상류층의 가장 큰 행사 중 하나였다. 언론은 연신 플래시를 터뜨렸고 호텔 직원들은 분주하게 움직이며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했다. 김민주는 새벽부터 호텔 주변을 배회하고 있었다. 그는 박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변장한 채 낡은 손수레를 끌고 쓰레기 수거장 근처를 맴돌았다. 그의 눈은 피곤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관찰력과 굳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는 호텔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하며 자신의 계획을 실행할 최적의 순간을 기다렸다. 호텔 내부에서는 마지막 결혼식 준비가 한창이었다. 연 회장은 수천 송이의 신선한 꽃과 반짝이는 크리스탈 장식으로 꾸며져 마치 동화 속 궁전 같았다. 최고급 샴페인과 캐비어가 준비되었고 유명 셰프들이 만든 요리들이 테이블 위를 가득 채웠다. 이 모든 것은 이수진의 가족, 특히 그녀의 어머니가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것이었다. 그들은 이번 결혼식을 통해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고자 했다. 민주는 호텔 직원들이 버리는 쓰레기를 뒤적이는 척하며 결혼식 분위기를 직접 보고 들었다. 그는 하객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대부분은 신랑 신부의 배경과 재력에 대한 칭찬, 그리고 민우 그룹과의 인연을 자랑하는 내용이었다. 진심으로 신랑 신부의 행복을 빌어주는 목소리는 드물었다. 이러한 모습은 민준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그는 이 결혼이 진정한 사랑보다는 계산과 이익으로 얽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오전 10시 결혼식이 시작될 시간이 다가오자 하객들이 연 회장으로 입장하기 시작했다. 민주는 호텔 뒷문을 통해 몰래 연 회장 근처로 접근했다. 그는 직원들이 사용하는 통로를 따라 이동하며 자신의 존재를 최소화했다. 그의 목표는 연 회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수진이 가장 많이 노출될 수 있는 동선에 자신을 위치시키는 것이었다. 그는 연 회장 입구에서 조금 떨어진 곳 직원 대기실과 화장실이 있는 복도의 자리를 잡았다. 이곳은 하객들이 잠시 쉬거나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드나드는 곳이었고 이수진 역시 잠시 연 회장을 벗어날 가능성이 있는 곳이었다. 민주는 낡은 손수레를 벽에 기대어 놓고 자신은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마치 쉬고 있는 폐지 줍는 노인처럼 보였다. 그의 시야에는 연 회장 입구에서 오가는 하객들의 모습이 들어왔다. 이수진의 어머니는 화려한 한복을 입고 하객들을 맞이하며 연신 웃음을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마치 가면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모든 하객들에게 친절하게 대했지만 민준의 눈에는 그 친절함 속에 숨겨진 계산적인 면모가 분명히 보였다. 잠시 후 신부 대기실에서 이수진이 나타났다. 그녀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완벽한 미소가 피어 있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주변의 모든 것을 압도하는 듯했다. 그녀는 몇몇 친구들과 함께 복도를 지나 연 회장으로 향했다. 민주는 그녀의 모습을 숨죽이며 지켜봤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우아했고 그녀의 눈빛은 자신감으로 빛났다. 그녀는 마치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라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민주는 그녀의 완벽한 모습 뒤에 숨겨진 차가운 본성을 알고 있었기에 더욱 씁쓸했다. 그는 그녀가 이 아름다운 결혼식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그리고 자신의 시험에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했다. 결혼식이 시작되고 연 회장 안에서는 웅장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민주는 복도에 앉아 그 소리를 들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 지훈이 얼마나 행복해할지 상상했다. 그리고 동시에 그 행복이 얼마나 쉽게 깨질 수 있는지 생각했다. 그는 이 시험이 지훈을 위한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그는 자신의 손에 들린 낡은 폐지 더미를 보았다. 이 폐지들은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었다. 그것들은 그의 변장을 완성하는 도구이자 이수진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낼 무기였다. 그는 이 폐지들을 사용하여 그녀에게 불편함을 주고 그녀의 인내심을 시험할 것이었다. 시간이 흐르고 결혼식은 절정에 달했다. 주례사가 끝나고 신랑 신부가 행진하는 모습이 연 회장 입구에서 잠시 보였다. 지우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수진 역시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완벽한 한 쌍처럼 보였다. 하지만 민준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그는 이 모든 화려함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제 때가 되었다. 민준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낡은 손수레는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지만 주변의 소음 속에 묻혔다. 그는 폐지 더미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자신의 역할을 시작할 준비를 했다. 그의 심장은 평소처럼 냉철하게 뛰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아들을 향한 깊은 사랑과 진실을 향한 강한 열망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복도 끝에서 연회장 입구를 바라보았다. 하객들이 연회장 안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었고 직원들은 마지막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민주는 자신의 등장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예측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계획을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박 할아버지 폐지를 줍는 노인. 그는 이제 김민준 회장의 아들 결혼식에 나타나 예비 며느리의 진정한 모습을 시험할 것이었다. 이 결혼식은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한 남자의 진실을 향한 고독한 싸움의 무대가 될 것이었다. 결혼식은 화려함의 극치였다. 연 회장 안에서는 웃음소리와 축하의 말이 끊이지 않았고 최고급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김지훈 상무와 이수진의 결혼은 단순한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라 두 재벌 가문의 동맹을 상징하는 거대한 행사였다. 모든 이의 시선은 단상 위에서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신랑 신부에게 쏠려 있었다. 김민주는 박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연 회장 복도 구석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그의 낡은 손수레는 벽에 기대어 있었고 그는 마치 지쳐서 잠시 쉬고 있는 노인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의 눈은 연 회장 출입구를 향해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이수진이 잠시라도 연 회장을 벗어날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계획은 단순했다. 그녀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나타나 그녀의 인성을 시험하는 상황을 연출하는 것이었다. 오후가 되자 피로연이 시작되었다. 하객들은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담소를 나누고 준비된 음식과 음료를 즐겼다. 이수진은 순백의 웨딩드레스 대신 우아한 이브닝 드레스로 갈아입고 하객들 사이를 오가며 인사를 나누었다. 그녀는 지훈의 옆에서 완벽한 미소와 우아한 태도를 유지하며 모든 이의 찬사를 받았다. 민주는 그녀의 동선을 주시했다. 그녀는 잠시 후 화장실에 가기 위해 연 회장을 벗어날 것 같았다. 바로 그때였다. 민주는 심호흡을 하고 자신의 역할을 시작했다. 그는 낡은 손수레를 천천히 끌고 연 회장 입구 쪽으로 이동했다. 그의 손수레는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고 그가 끌고 가는 폐지 더미에서는 희미한 먼지 냄새가 풍겼다. 호텔의 고급스러운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다. 하객들은 그를 보고 당황하거나 불쾌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일부는 코를 막으며 피했고 일부는 경멸하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호텔 직원들은 즉시 그에게 다가와 제지하려 했다. 할아버지, 여기는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저쪽으로 가주세요. 하지만 민주는 그들의 말을 못 들은 척하며 계속해서 연 회장 입구 쪽으로 향했다. 그의 목표는 이수진이었다. 그는 그녀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순간 그녀의 눈앞에 나타날 계획이었다. 마침내 이수진이 화장실에서 나왔다.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복도를 걸어오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그때 그녀의 시선이 복도 한가운데서 폐지 손수레를 끌고 있는 박 할아버지에게 닿았다. 그녀의 미소가 굳어졌다. 민주는 이수진이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눈빛에서 순간적인 불쾌감과 당황스러움을 읽었다. 그는 바로 그때 의도적으로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신용을 했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폐지 더미가 바닥에 흩뿌려졌고 손수레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쓰러졌다. 아이고 온 민주는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의 몸은 실제로 아픈 듯이 떨렸고 그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완벽하게 연기했다. 주변의 하객들과 직원들은 일제히 그를 바라보았다. 일부는 놀랐고 일부는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호텔 직원 한 명이 즉시 민준에게 달려왔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이수진과 그녀의 친구들은 그 자리에서 멈춰 섰다.
그녀의 친구들은 귓속말을 주고받으며 박 할아버지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여기까지 들어온 거야? 정말 지저분해. 수지는 잠시 망설이는 듯 보였다. 그녀의 시선은 바닥에 흩어진 폐지와 고통스러워하는 박 할아버지, 그리고 주변의 시선 사이를 오갔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당황스러움, 불쾌함, 그리고 약간의 망설임. 민주는 그녀의 반응을 숨죽이며 지켜봤다. 이것이 바로 그가 보고 싶었던 순간이었다. 그녀가 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녀는 자신의 명성과 결혼식의 분위기를 중요하게 여길 것인가? 아니면 고통스러워하는 노인에게 인간적인 연민을 보일 것인가? 호텔 직원은 민준을 일으켜 세우려 했다.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으시죠? 민준은 고개를 저으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아이고, 허리가 너무 아파서. 그의 신음소리는 복도에 울려 퍼졌고 하객들의 시선은 더욱 집중되었다. 이수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그녀의 친구들은 그녀에게 속삭였다. 수진아, 그냥 지나가자. 저런 사람 신경 쓸 필요 없어. 결혼식 분위기 망치지 말고. 이수지는 친구들의 말을 들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박 할아버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갈등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녀는 아마도 자신의 행동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칠지 계산하고 있을 것이었다. 민우그룹의 며느리가 될 사람으로서 이런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고민하는 듯했다. 민주는 그녀의 망설임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진정으로 인간적인 연민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시선과 자신의 이미지 사이에서 저울질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의 마음은 더욱 차가워졌다. 그때 연회장 안에서 김지훈의 목소리가 들렸다. 수진아, 어디 있어? 이제 케이크 커팅식 시작해야 하는데. 지훈의 목소리가 들리자 수진의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나타났다. 그녀는 잠시 박 할아버지를 바라보더니 이내 결심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말했다. 잠깐만 기다려줘. 민주는 그녀의 다음 행동을 예측할 수 없었다. 그녀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녀는 박 할아버지에게 다가와 도움을 줄 것인가? 아니면 그를 외면하고 지나칠 것인가? 수지는 천천히 박 할아버지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친구들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호텔 직원 역시 그녀의 행동에 당황한 듯했다. 수지는 박 할아버지의 앞에 섰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복잡했지만 그녀의 입에서는 예상치 못한 말이 흘러나왔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약간의 걱정이 담겨 있는 듯했다.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민주는 그녀의 말에 순간적으로 놀랐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외면할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하지만 그녀는 다가와서 걱정하는 말을 건넸다. 이것은 그에게 예상 밖의 반응이었다. 하지만 민주는 아직 그녀의 진심을 확신할 수 없었다. 그녀의 행동이 진정한 친절에서 우러나온 것인지 아니면 주변의 시선을 의식한 연기인지 알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다음 행동을 지켜보기로 했다. 수지는 박 할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얹으려 했지만 낡고 지저분한 그의 옷을 보고는 순간적으로 손을 멈칫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망설이는 듯 보였다. 민주는 그 찰나의 망설임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행동은 여전히 계산적이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민주는 고통스러운 듯 중얼거렸다. 그는 그녀의 다음 행동이 그의 시험의 결과를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수지는 과연 박 할아버지를 진심으로 도울 것인가? 아니면 형식적인 위로만을 건넬 것인가? 이수진의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라는 질문은 복도의 짧은 정적을 불러왔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걱정이 담겨 있었지만 김민주는 그녀의 눈빛에서 여전히 계산적인 망설임을 읽었다. 그녀는 박 할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얹으려다 멈칫했고 그 찰나의 순간은 민준에게 그녀의 진심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민주는 고통스러운 듯 중얼거리며 몸을 웅크렸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그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바닥에 흩어진 폐지를 바라보았다. 그는 수진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가 진심으로 그를 도울 것인가, 아니면 형식적인 위로만을 건넬 것인가. 수진의 친구들은 그녀에게 속삭였다. 수진아, 뭐해, 빨리 가자. 지훈 씨가 기다리잖아. 이런 사람한테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들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함께 박 할아버지를 향한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수진은 친구들의 시선과 지훈의 부름 사이에서 갈등하는 듯 보였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더니 다시 박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호텔 직원분, 이 할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폐지들도 치워주세요. 결혼식 분위기가... 그녀는 말을 흐렸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다. 그녀는 직접 돕는 대신 직원에게 일을 떠넘기고 있었다. 호텔 직원은 고개를 숙이며 네 손님,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는 박 할아버지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팔을 잡았다. 할아버지 괜찮으시면 제가 부축해 드릴게요. 민주는 직원의 도움을 받아 천천히 일어났다. 그는 고통스러운 표정을 유지하며 허리를 부여잡았다. 아이고, 늙으니 몸이 예전 같지 않구먼. 수진은 그를 잠시 더 바라보더니 이내 친구들에게로 몸을 돌렸다. 미안해 얘들아, 잠깐 지체됐네. 가자. 그녀는 다시 밝은 미소를 지으며 연회장으로 향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방금 전의 망설임이나 복잡한 감정은 찾아볼 수 없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민주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갔다. 그녀의 행동은 그가 예상했던 그대로였다. 사회적 시선을 의식한 최소한의 친절, 그리고 자신의 이미지에 해가 될까봐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는 계산적인 태도. 그녀는 진정한 공감이나 연민을 보이지 않았다. 호텔 직원은 민준을 복도 구석으로 데려가 앉혔다. 할아버지 괜찮으시면 여기서 잠시 쉬고 계세요. 제가 물이라도 가져다 드릴까요?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폐지나 마저 치워야지. 그는 바닥에 흩어진 폐지를 힘겹게 줍는 신용을 했다. 그때 이수진의 어머니가 연회장에서 나와 복도로 걸어왔다. 그녀는 딸의 친구들과 대화하며 웃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박 할아버지에게 닿자 그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는 인상을 찌푸리며 호텔 직원을 향해 소리쳤다. 아니, 이봐요. 저런 사람이 왜 아직도 여기 있는 거죠? 결혼식장 복도에서 폐지나 줍고 있는 게 말이 돼요. 당장 내보내세요. 우리 딸 결혼식 분위기 다 망치겠네.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주변의 하객들이 일제히 그들을 바라보았다. 일부 하객들은 수군거리며 박 할아버지를 향해 경멸하는 시선을 보냈다. 호텔 직원은 당황하며 죄송합니다 사모님, 곧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는 민준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할아버지 죄송하지만 잠시만 밖으로 나가 계셔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나중에 폐지 정리 도와드릴게요. 민준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이수진의 어머니의 노골적인 경멸과 모욕을 고스란히 받아들였다. 그는 이것이 그의 시험의 일부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더 귀찮고 불쾌한 존재가 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싶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다시 손수레를 끌었다. 그의 발걸음은 느리고 힘겨웠다. 그는 호텔 직원의 안내를 받아 뒷문 쪽으로 향했다. 그가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하객들의 시선은 여전히 그에게 꽂혀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동정심보다는 짜증과 경멸이 더 많이 담겨 있었다. 민주는 뒷문 밖으로 나와 호텔 뒤편 쓰레기 수거장 근처에 섰다. 그는 낡은 손수레를 벽에 기대어 놓고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다. 그는 수첩에 이수진과 그녀의 어머니의 반응을 간략하게 기록했다. 최소한의 형식적인 친절, 직접적인 도움 회피, 이미지 관리, 노골적인 경멸. 그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는 이미 이수진의 본성을 꿰뚫어 보았지만 그는 아직 마지막 시험을 시작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극한의 압박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 보고 싶었다. 그녀가 자신의 명성과 사회적 지위가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과연 인간적인 면모를 보일 수 있을까? 민주는 다시 호텔 안으로 들어갈 기회를 엿보았다. 그는 호텔 직원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다시 연회장 복도 쪽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그는 더 이상 폐지를 줍는 척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복도를 배회하며 마치 길을 잃은 노인처럼 보였다. 그때 연회장 안에서 케이크 커팅식이 시작되었다는 사회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하객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민주는 연회장 입구에서 살짝 안을 들여다보았다. 지훈과 수진이 함께 케이크를 자르고 있었다. 그들은 행복해 보였다. 하지만 민주는 그들의 행복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알고 있었다.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기회를 노렸다. 이번에는 좀 더 직접적으로 그리고 더 큰 불편함을 야기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는 연회장 입구 근처에서 일부러 기침을 심하게 하거나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그의 행동은 주변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다. 몇몇 하객들이 그를 보고 수군거렸다. 저 할아버지 왜 저러는 거야? 술이라도 마셨나? 경비는 뭐 하는 거야? 저런 사람을 왜 안 내보내고? 이수진의 아버지가 연회장 입구 근처에서 손님들과 대화하고 있었다. 그는 박 할아버지를 발견하고는 얼굴을 찌푸렸다. 그는 호텔 직원에게 손짓하며 박 할아버지를 가리켰다. 저 사람 당장 치워. 우리 딸 결혼식에 이게 무슨 망신이야. 호텔 직원은 당황하며 민준에게 다가왔다. 할아버지,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저희도 곤란합니다. 어서 나가주세요. 민준은 직원의 말을 무시하고 갑자기 배를 움켜쥐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아이고, 배가 너무 아파서. 그는 바닥에 주저앉으려 했다. 이수진의 아버지는 더욱 화가 난 듯 그에게 다가왔다. 이봐요, 할아버지.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일부러 이러는 거죠. 당장 나가요.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민주는 이수진의 아버지의 노골적인 위협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며 바닥에 웅크렸다. 그는 이 상황이 이수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고 싶었다. 그녀가 자신의 아버지가 무고한 노인을 위협하는 것을 보고도 아무렇지 않을 수 있을까? 연회장 안에서 일부 하객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일부는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고 일부는 박 할아버지를 비난하는 듯했다. 이수진은 단상 위에서 케이크 커팅을 마치고 하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복도 쪽으로 향했다. 그녀는 박 할아버지와 자신의 아버지가 대치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그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는 듯 보였다. 그녀의 아버지는 여전히 박 할아버지에게 소리치고 있었다. 수지는 자신의 친구들과 가족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듯했다. 그녀는 이 상황이 자신의 완벽한 결혼식에 오점을 남길까봐 걱정하는 듯했다. 민주는 그녀의 다음 행동을 기다렸다. 그녀가 과연 자신의 아버지를 말리고 박 할아버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외면하고 자신의 행복한 결혼식을 계속할 것인가. 이 순간은 그의 시험의 절정이었다. 연회장 복도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수진의 아버지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진 채 박 할아버지에게 소리치고 있었고 박 할아버지는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며 바닥에 웅크리고 있었다. 주변의 하객들은 수군거렸고 호텔 직원들은 어쩔 줄 몰라 했다. 이 모든 상황은 완벽하고 화려해야 할 결혼식 분위기를 순식간에 망치고 있었다. 이수진은 단상 위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서 미소는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녀의 시선은 자신의 아버지를 향한 분노와 바닥에 쓰러진 박 할아버지를 향한 복잡한 감정 사이를 오갔다. 그녀는 이 상황이 자신의 완벽한 결혼식에 오점을 남길까봐 걱정하는 듯했다.
그녀의 친구들은 그녀에게 속삭였다. 수진아, 어서 이 상황을 정리해야 해. 지훈 씨도 보고 있잖아. 그때 김지훈이 연회장 안에서 복도 쪽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 무슨 일인지 확인하러 온 것이었다. 지훈은 복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다. 그의 아버지가 낯선 노인에게 소리치고 있었고 노인은 바닥에 웅크린 채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 지훈의 눈은 곧바로 수진에게 향했다. 수진은 당황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아버지, 무슨 일입니까? 지훈은 이수진의 아버지에게 다가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약간의 당혹감이 섞여 있었다. 이수진의 아버지는 지훈을 보자마자 표정을 바꾸어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여전히 분노가 가시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 지훈아, 아무것도 아니야. 이 노인이 갑자기 나타나서 결혼식 분위기를 망치고 있잖아. 그래서 내가 좀 혼내주고 있었어. 지훈은 바닥에 웅크린 박 할아버지를 보았다. 할아버지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그의 낡은 옷차림은 그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는지 보여주는 듯했다. 지훈은 망설임 없이 박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지훈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그는 박 할아버지의 손을 잡으려 했다. 민주는 아들의 행동에 놀랐다. 그는 지훈이 자신을 외면하거나 적어도 수진의 아버지 편을 들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하지만 지훈은 망설임 없이 자신에게 다가와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있었다. 민준의 마음속에 따뜻한 감정이 피어났다. 그는 아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하지만 민준은 아직 시험을 멈출 수 없었다. 그는 고통스러운 듯 손을 피하며 중얼거렸다. 아이고, 괜찮습니다. 그냥 늙어서 그래요. 이수진의 아버지는 지훈의 행동에 당황한 듯했다. 지훈아, 뭐 하는 거야? 저런 사람한테 신경 쓸 필요 없어. 어서 결혼식장으로 돌아가야지. 지훈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박 할아버지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다. 할아버지 얼굴이 너무 안 좋으세요. 병원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병원에 모셔다 드릴게요. 그때 이수진이 지훈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여전히 망설이는 듯 보였지만 지훈의 행동에 영향을 받은 듯했다. 그녀는 지훈의 팔을 잡으며 말했다. 지훈 씨, 지금은 결혼식 중이잖아요. 이런 일은 호텔 직원분들께 맡기고. 지훈은 수진의 말을 끊고 단호하게 말했다. 수진아, 아무리 결혼식이라도 아픈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어. 이 할아버지는 도움이 필요해. 지훈의 단호한 태도에 수진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함께 미묘한 불만이 스쳤다. 그녀는 지훈의 시선을 피하며 주변의 하객들을 힐끗거렸다. 하객들은 여전히 그들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완벽한 결혼식이 이 노인 때문에 망가지고 있다는 생각에 짜증이 나는 듯했다. 민주는 이수진의 눈빛에서 그녀의 진정한 감정을 읽었다. 그녀는 지훈의 행동 때문에 마지못해 친절한 척하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박 할아버지를 향한 경멸과 결혼식 분위기를 망친 것에 대한 불만이 가득했다. 이수진의 어머니가 다시 나섰다. 수진아, 지훈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어서 들어가. 이 노인네는 우리가 알아서 처리할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더욱 날카로웠다. 민주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갑자기 몸을 더욱 웅크리며 심하게 기침을 했다. 그의 기침 소리는 복도에 울려 퍼졌고 그의 몸은 심하게 떨렸다. 그는 마치 숨을 쉬기 힘들어하는 것처럼 보였다. 지훈은 더욱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박 할아버지를 부축하려 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정말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이수진은 이 상황이 더 이상 통제불능이 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의 완벽한 결혼식은 이제 한 노인 때문에 엉망이 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명성과 미래가 걸린 이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더니 이내 결심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지훈의 팔을 잡고 그를 일으켜 세우려 했다. 지훈 씨, 제발 이러지 마세요. 지금은 결혼식 중이잖아요. 이 할아버지는 호텔 직원분들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우리 때문에 결혼식이 망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애원과 함께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다. 지우는 수진의 말에 망설이는 듯 보였다. 그는 박 할아버지를 도와주고 싶었지만 동시에 수진의 간절한 눈빛과 결혼식의 중요성도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갈등하는 듯 박 할아버지와 수진을 번갈아 보았다. 민주는 수진의 행동에 실망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이미지와 결혼식의 완벽함을 우선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진정으로 고통받는 노인에게 공감하지 못하고 그를 자신의 행복을 방해하는 존재로 여기고 있었다. 이수진의 아버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호텔 경비원들을 불러 박 할아버지를 강제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당장 저 사람을 끌어내 우리 결혼식에 더 이상 방해하지 못하게 해. 경비원들이 민준에게 다가왔다. 민준은 그들의 손길을 피하며 고통스러운 듯 몸부림쳤다. 아이고, 아파, 아파. 그는 더욱 심하게 기침을 하며 바닥에 쓰러지려 했다. 지우는 경비원들의 행동에 분노했다. 잠깐만요.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아프세요. 그는 경비원들을 막으려 했다. 이수진은 지훈의 팔을 더욱 세게 잡았다. 지훈 씨, 제발 이러지 마세요. 우리 결혼식이에요. 제발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그녀는 자신의 완벽한 결혼식이 망가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애원하고 있었다. 민주는 그녀의 눈물을 보았다. 그것은 진정한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욕망과 명성이 위협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의 눈물이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이수진은 그의 시험에 실패했다. 그는 천천히 그리고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았다. 그 안에는 냉철한 분노와 함께 깊은 실망감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이수진과 그녀의 가족을 번갈아 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짜증과 경멸, 그리고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다. 민주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압도하는 권위가 담겨 있었다. 더 이상은 필요 없겠군. 그의 말에 모든 이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이수진, 지훈, 그녀의 가족, 그리고 주변의 하객들까지. 그들은 박 할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한 듯했다. 민주는 그들의 놀란 표정을 보며 이제 모든 것을 끝낼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그는 자신의 손수레를 잡고 그 안에 있던 낡은 폐지 더미를 바닥에 던졌다. 폐지들은 복도에 흩뿌려졌고 그 안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떨어져 나왔다. 그것은 다름 아닌 민우그룹의 로고가 새겨진 황금빛 명함이었다. 모든 이의 눈이 그 명함에 고정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은 다시 박 할아버지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혼란과 함께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떠올랐다. 민주는 이제 자신의 가면을 벗을 준비가 되었다. 이 결혼식은 이제 더 이상 행복한 축제가 아니라 냉혹한 진실의 무대가 될 것이었다. 민우그룹의 로고가 새겨진 황금빛 명함이 바닥에 떨어져 반짝였다. 모든 이의 시선이 그 명함에 고정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은 다시 허름한 옷차림의 박 할아버지에게로 향했다. 혼란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하객들의 얼굴에 교차했다. 이수진과 그녀의 가족은 경악에 찬 눈으로 박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완벽한 결혼식은 이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김민주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고통스럽거나 지쳐 보이지 않았다. 그 안에는 냉철한 위엄과 함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움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이수진과 그녀의 가족, 그리고 주변의 하객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더 이상은 필요 없겠군. 민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압도하는 권위가 담겨 있었다. 그는 한 손으로 낡은 모자를 벗어 던졌다. 헝클어져 있던 하얀 머리카락 아래로 그의 익숙한 얼굴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다. 저 얼굴, 설마, 말도 안 돼.
김민준 회장님, 이수진의 아버지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박 할아버지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방금 전까지 자신이 무례하게 다루고 내쫓으려 했던 사람이 다름 아닌 민우그룹의 김민준 회장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의 입술은 파르르 떨렸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민주는 천천히 자신의 낡은 옷을 벗기 시작했다. 땀에 절고 얼룩진 셔츠 아래로 값비싼 맞춤 정장의 실루엣이 드러났다. 낡은 바지를 벗자 그 안에는 잘 다려진 고급스러운 바지가 나타났다. 그의 몸에서 풍기던 지저분한 냄새는 사라지고 은은한 고급 향수 냄새가 퍼져나갔다. 그의 변장은 완벽하게 해체되고 있었다. 이수진은 충격으로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휘둥그레졌고 입은 벌어진 채 다물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방금 전까지 자신이 경멸하고 외면했던 노인이 자신의 미래 시아버지이자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이라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의 완벽한 미소는 산산조각 났고 그 자리에 공포와 당혹감 그리고 절망이 가득 찼다. 김지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 설마 정말 아버지세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이런 변장을 하고 나타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깊은 뜻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민주는 이제 완벽하게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의 눈빛은 다시 날카롭고 자신감 넘치는 빛을 발했다. 그는 바닥에 흩어진 폐지와 낡은 손수레를 잠시 바라보았다. 그것들은 그의 시험의 증거이자 이수진의 본성을 드러낸 도구였다. 그는 연회장 안의 모든 하객들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정적이 흘렀다. 모든 이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민주는 마이크를 잡고 단상 위로 올라섰다. 그의 등장은 결혼식의 주인공인 신랑 신부를 압도했고 모든 이의 관심은 이제 그에게로 쏠렸다. 오늘 제 아들 지훈의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 귀한 발걸음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웅장하고 명료하게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부드러움 대신 단호하고 냉철한 기운이 담겨 있었다. 하객들은 숨을 죽이고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들은 이 상황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주는 이수진과 그녀의 가족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은 공포로 질려 있었다. 저는 지난 몇 주 동안 제 아들의 예비 며느리인 이수진 양의 진정한 인성을 확인하기 위해 작은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그의 말에 하객들 사이에서 다시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다. 시험이라는 단어는 그들에게 충격적이었다. 저는 폐지를 줍는 박상철이라는 노인으로 변장하여 이수진 양과 그녀의 가족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결혼식장에서 마지막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민주는 바닥에 흩어진 폐지와 손수레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저는 이수진 양이 자신의 이미지와 사회적 지위, 그리고 완벽한 결혼식의 분위기를 위해 고통받는 노인을 외면하고 경멸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 안에는 실망감이 역력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저를 향해 폭언을 퍼붓고 경비원들을 시켜 저를 강제로 끌어내려 할 때도 단 한 번도 저에게 진심 어린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결혼식이 망가질까봐 걱정했을 뿐입니다. 이수진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후회나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모든 것이 들통난 것에 대한 절망과 분노의 눈물이었다. 그녀의 가족 역시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수치심과 함께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감이 가득했다. 저는 제 아들 지훈이 겉모습이나 배경이 아닌 진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수진 양은 제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민주는 지훈을 바라보았다. 지훈은 여전히 충격에 빠져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아버지의 결정에 대한 이해와 함께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김지훈과 이수진의 결혼을 없었던 일로 하겠습니다. 민준의 마지막 말은 연 회장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정적이 흘렀고 그 정적은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 같았다. 이수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꿈, 그녀의 미래, 그녀의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민준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호텔 직원들에게 제지당했다. 이수진의 아버지는 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를 숙였다. 그들의 얼굴에는 절망과 함께 깊은 후회가 스쳐 지나갔다. 하객들은 충격과 경악에 빠졌다. 그들은 이런 극적인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일부는 수군거렸고 일부는 민준의 단호한 결정에 감탄했다. 민준은 지훈에게 다가갔다. 지훈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민준은 아들의 어깨를 다독였다. 지훈아, 아버지는 네가 행복하기를 바랄 뿐이다. 진정한 행복은 돈이나 명성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란다. 그것은 진실한 마음과 올바른 가치관에서 오는 것이지. 그는 다시 하객들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수진과 그녀의 가족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분노는 없었다. 오직 차가운 실망감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단상에서 내려와 지훈의 손을 잡고 연 회장을 나섰다. 그들의 뒷모습은 당당했고 그들의 발걸음은 흔들림이 없었다. 결혼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수진의 울음소리와 그녀의 가족들의 절규가 연 회장에 울려 퍼졌다. 그들의 꿈은 산산조각 났고 그들의 명성은 땅에 떨어졌다. 김민준의 냉혹한 시험은 그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안겨주었다. 김민준 회장이 아들 지훈의 손을 잡고 연 회장을 나서는 순간 그랜드 임페리얼 호텔의 화려한 연 회장은 순식간에 혼돈의 도가니로 변했다. 이수진의 절규와 그녀 가족의 비명이 뒤섞여 울려 퍼졌고 하객들은 충격과 당혹감 속에서 서로에게 귓속말을 주고받았다. 완벽했던 결혼식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차가운 침묵과 씁쓸한 진실의 메아리였다. 이수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다. 그녀의 순백의 웨딩드레스는 더 이상 아름답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그녀의 산산조각 난 꿈과 미래를 상징하는 듯 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딸의 옆에 주저앉아 울부짖었고 이수진의 아버지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싼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절망과 함께 모든 것을 잃었다는 비참함이 가득했다. 언론은 이 충격적인 사건을 놓치지 않았다. 결혼식장에 잠입해 있던 기자들은 민준의 폭탄 선언과 이수진 가족의 반응을 카메라에 담기 바빴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과 방송은 민우그룹 김민준 회장 아들 결혼식에서 예비 며느리 인성시험 후 파혼 선언이라는 헤드라인으로 도배될 것이 분명했다. 이수진 가문의 명성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고 그들은 사회적 지위와 함께 모든 것을 잃게 될 위기에 처했다. 민준은 호텔을 나서며 뒤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리를 들었다. 그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그는 아들의 행복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상처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특히 아들 지훈이 겪게 될 고통은 그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차 안에서 지훈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침묵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의 눈은 텅 비어 있는 듯했다. 민주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지훈아, 괜찮니?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 정말 수진이가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제가 그렇게 사람을 볼 줄 몰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사랑했던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마주하게 된 고통에 몸부림쳤다. 민주는 아들을 품에 안았다. 미안하다, 지훈아. 아버지가 너를 아프게 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아버지는 네가 진정한 행복을 찾기를 바랐다. 거짓된 사랑 속에서 평생을 불행하게 사는 것보다는 지금 잠시 고통스럽더라도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지훈은 아버지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그는 수진과의 행복했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그녀의 아름다운 미소, 다정한 말들, 그리고 함께 꿈꾸었던 미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거짓으로 변했다는 사실은 그에게 엄청난 충격이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겉모습에 속아 진실을 보지 못했는지 자책했다. 민주는 아들이 슬픔을 충분히 쏟아내도록 기다려주었다. 그는 아들이 이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더욱 성숙해질 것이라고 믿었다. 진실은 때로는 잔인하지만 그것은 언제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준다. 다음 날 아침 예상했던 대로 언론은 김민준 회장의 파혼 선언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수진 가문은 하루아침에 사회적 매장을 당했다. 그들의 사업은 급격히 어려워졌고 그들과 거래하던 기업들은 줄줄이 등을 돌렸다. 그들은 민우그룹의 김민준 회장을 감히 속이려 했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되었다. 이수진의 아버지는 회사 경영에서 손을 떼야 했고 그녀의 어머니는 정신적인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이수진 역시 모든 사회생활을 중단하고 두문불출했다. 그들의 완벽했던 삶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민주는 이 모든 소식을 들었지만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옳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아들을 보호했고 민우그룹의 미래를 지켰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정당했다고 믿었다. 하지만 지훈은 달랐다. 그는 아버지의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한때 사랑했던 사람의 비참한 몰락을 보며 마음 아파했다. 그는 수진에게 분노했지만 동시에 그녀가 겪는 고통에 대한 연민도 느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어리석음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진정한 마음을 보지 못했던 자신을 반성했다. 지훈은 며칠 동안 방에 틀어박혀 지냈다. 그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주는 아들이 스스로 이 고통을 이겨내고 깨달음을 얻기를 기다렸다. 그는 아들에게 강요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지켜보았다. 어느 날 저녁 지훈은 민준의 집무실로 찾아왔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수척했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깊고 성숙해져 있었다. 아버지,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아버지의 깊은 뜻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민주는 아들을 따뜻하게 바라보았다.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됐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단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하느냐는 것이지.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너무 겉모습에만 치중했습니다. 수진의 배경과 외모에만 현혹되어 그녀의 진정한 마음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이 교훈은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 아버지, 제가 박 할아버지에게 너무 무례하게 굴었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다. 민주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아니다, 지훈아. 너는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너는 아픈 노인을 외면하지 않았고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그것만으로도 아버지는 충분히 감동했다. 그날 밤 부자는 오랜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었다. 지훈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민주는 아들에게 자신의 삶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어 주었다. 그들은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그들의 부자 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해졌다. 지훈은 이 사건을 계기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겉모습이나 배경에 연연하지 않았다. 그는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그들의 마음과 행동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민우그룹의 경영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일에도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 앞장섰다. 이수진과 그녀의 가족은 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되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고 다시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그들은 자신의 오만함과 탐욕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민주는 가끔 박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변장했던 시절을 떠올렸다. 그는 그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그는 부와 권력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진정한 행복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가치에서 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는 아들이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평화가 찾아왔다. 그는 아들을 보호했고 아들은 이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더욱 성숙해졌다. 그는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고 믿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한 페이지 줍는 노인의 변장에서 시작되었다. 파혼 선언 이후 몇 달이 흘렀다. 김지훈은 아버지 김민준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반성하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거듭났다. 그는 더 이상 겉모습이나 배경에 현혹되지 않았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그들의 마음과 행동에서 나온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이 고통스러운 경험은 그를 더욱 성숙하고 현명한 리더로 만들었다. 지훈은 민우그룹의 경영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단순한 이윤 추구를 넘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 힘썼다. 그는 소외된 이웃을 위한 자선 사업에 관심을 기울였고, 특히 폐지를 줍는 노인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데 앞장섰다. 그는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지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아버지의 변장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그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었다. 지훈은 자신이 박 할아버지에게 무례하게 굴었던 것을 평생의 교훈으로 삼았다. 김민주는 아들의 변화를 보며 큰 보람을 느꼈다. 그는 지훈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것을 통해 더욱 큰 깨달음을 얻는 모습을 보며 진정한 아버지의 행복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아들의 결혼에 대해 걱정하지 않았다. 지훈은 이제 스스로 올바른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안목을 갖게 되었다. 이수진과 그녀의 가족은 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되었다. 그들의 사업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타격을 입었고 그들의 명성은 바닥에 떨어졌다. 이수진의 아버지는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고 건강까지 악화되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정신적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병원에서 지내야 했다. 이수진 역시 모든 사회생활을 중단하고 은둔하며 지냈다. 그녀는 자신의 오만함과 탐욕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녀의 완벽했던 삶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고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화려한 이수진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가져온 비참한 결과 속에서 고독하게 살아가야 했다. 민주는 가끔 박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변장했던 시절을 떠올렸다. 그는 그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그는 부와 권력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진정한 행복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가치와 진실한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는 폐지 줍는 노인으로 살았던 짧은 시간 동안 그동안 자신이 놓치고 살았던 세상의 다른 면을 보게 되었다. 그는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통과 희망, 그리고 그들 속에서도 빛나는 인간적인 따뜻함을 느꼈다. 이 경험은 그에게 겸손함과 함께 세상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안겨주었다. 어느 날 지훈은 아버지에게 새로운 소식을 전했다. 그는 민우그룹의 자선재단을 통해 폐지 줍는 노인들을 위한 쉼터와 식사 제공 프로그램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프로그램의 이름을 박 할아버지의 꿈이라고 짓고 싶다고 했다. 민주는 아들의 말에 깊이 감동했다.
그의 아들이 진정으로 성장하고 자신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아버지, 이 모든 것은 아버지 덕분입니다. 지우는 진심으로 말했다. 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이 교훈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가장 값진 것입니다. 저는 이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다. 민주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아니다, 지훈아. 너는 이미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아버지는 그저 네가 잠시 길을 잃었을 때 올바른 길을 보여주었을 뿐이다. 이제 너는 민우그룹을 더욱 훌륭한 기업으로 만들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진정한 리더가 될 것이다. 그들은 함께 민우그룹의 미래와 사회적 책임에 대해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의 부자 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단단해졌다.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기로 다짐했다. 시간이 흘러 김지우는 민우그룹의 회장 자리에 올랐다. 그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기업을 더욱 번성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며 존경받는 기업인으로 성장했다. 그는 자신의 결혼식에서 겪었던 아픔을 잊지 않고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김민주는 모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평화로운 노년을 보냈다. 그는 가끔씩 박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변장하여 자신이 설립한 폐지 줍는 노인 쉼터를 찾아가 봉사활동을 하기도 했다. 아무도 그가 민우그룹의 전 회장 김민준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지만 그는 그곳에서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느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왔음을 확신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평화가 찾아왔다. 그는 아들을 보호했고 아들은 이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더욱 성숙해졌다. 그는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고 믿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한 폐지 줍는 노인의 변장에서 시작되었다. 그 변장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한 가족의 미래와 한 남자의 깨달음을 이끈 위대한 여정이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 때로는 가장 보잘것없어 보이는 곳에서 가장 소중한 진실을 발견하기도 한다. 김민준 회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나 물질적인 부가 아니라 인간적인 친절 공감, 그리고 진실한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그의 시험은 비록 잔인했지만 결국에는 모두에게 더 나은 미래를 선사했다.